마지막 희망이었던 만조 작전이 실패했다.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는 일본 선박을 만조대에 끌어내리려 한 작전이 실패했다고 일본 언론이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말에 만조로 수위가 높아졌을 때 배를 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만조 작전은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 대통령은 참다 못해 컨테이너를 전부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배는 무게가 22만 톤에 길이가 400m로 15만 톤 240m인 육산 빌딩보다 더 길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배가 바닥에 닿아서 걸렸기 때문에 예인선 11척이 끌어당겨도 쉽게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배 안에 있는 평형수를 빼서 무게를 가볍게 한 다음 예인선으로 빼내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평형수 때문에 무게중심이 배 아래쪽에 있는데 평형수를 너무 많이 빼버리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배가 옆으로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무리하게 끄집어 내려 하다가는 무거운 컨테이너들이 줄줄이 쌓여 있어 자칫하면 배가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하고 있던 것은 만조였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관리청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24시간 동안 만조대 운하 수위가 올라갈 때가 사고 수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당국은 곧 다가올 만조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배를 물에 띄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만조대도 인양이 실패하면서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만조를 기다리려면 2주나 남았습니다. 29일 현재 백길이 막혀 옴싹달싹 못하게 된 선박이 429척이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 100척에서 4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하루 10조 1,800억 원 규모의 물류 수송이 지연되고 있고 하루 손해액이 158억 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수에즈 운하가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상선들이 희망봉을 돌아 유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약 9,000km를 더 가야 하는데 소요기간도 7일에서 10일이나 더 걸립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도 희망봉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 길로 가면 대형 선박 기준으로 추가 연료비만 30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4천만 원 이상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초유의 사태를 만든 원인과 장본인에 대한 책임이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에버기본의 선주 일본 쇼헤이 기센 시카키 유키토 사장은 26일 막대한 폐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쇼헤이 기센은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을 옮기기 위해 예인선 10척을 투입했지만 실패해 이번에는 2척을 추가로 투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은 바람이 아니며 사람의 실수이거나 기계적인 결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박의 운용은 대만의 운사 에버그린이 했고 선주와 제조사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였거나 기계적인 결함이었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현재 둘 중 하나의 잘못이 결정되는 순간 전세계 해운업체들의 분노의 소송 러시가 시작되고 GDP 1%가 막힌 이집트 정부의 소송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대만의 한 언론은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창인해운의 장현희 회장이 교통부의 조작 오류 및 부강력을 이유로 선박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은 선주에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대만 해운사는 이 배에 기계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대만을 자극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봐, 흔히 대만은 친일이라지만 사람 좋은 일본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 않아도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일본에 선행 투자를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보험을 들고 있는 거야. 일본의 영토가 되지 않는 오키나와라고 생각하면 알기 쉬워. 인터넷 우익, 대만은 친일, 내두익 또 졌다. 내두익 크크크. 대만에 배신당해서 어떤 기분이냐. 파인애플 사줬는데 왜? 대만짱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을 이용하는 나라로서는 한국, 중국보다 훨씬 더 교활하다. 어차피 중국 사람이니까 말이야. 대만과는 겉으로만 사귀어둬라.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그쪽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친구의 대접을 받으려고 대만 여행을 갔더니 이놈들 우리 일본인을 단순히 돈줄로만 봐서 환멸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진정한 친일 국가는 역시 터키밖에 없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인을 구해주던 터키 공항에 용기 있던 터키인 잊지 않는다. 일본 네티즌들은 대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대만은 친일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같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대만에 전달되면서 일각에서는 과거와 같은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에 일본 네티즌들은 자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워진다. 얼마나 세계에 폐를 끼치는지. 구역질이 난다. 구역질이나. 구역질. 또 일본이 세계에 폐를 끼쳤네. 자칫 애국하는 내두익 아저씨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일본은 세계에 폐를 많이 끼치는구나. 올림픽은 못하고 바이러스는 퍼뜨리고 수에즈도 막아버리고 몰락 적자 국가. 좋아, 어차피 국민 세금이야. 일본은 곧 망한다. 팍팍 써. 대만과 일본은 이번 사건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자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미국도 어느 국가보다 이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30년 만에 가장 고속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 사태가 터졌다며 소비 심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품 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미 경제 성장률은 6에서 7%로 중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수에즈 운하 사태를 일으킨 일본에게 눈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미국은 수에즈 운하에 자초된 선박을 치우러 미 해군까지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스크러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는 운하를 통하는 동안 스크러버에서 발생한 오수 배출을 금지하고 있고 스크러버에서 폐수를 버리는 것은 수에즈 운하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25개국 항구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버 기본호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 이러한 금지 사항 때문에 저항류를 사용하여 추진인질이 손상을 입어 추진력을 잃었을 것이라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이전에도 고유황료에 맞춰 설계된 엔진에 저유황료를 넣었을 때 고장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려가 사고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스크러버는 환경 문제, 저유황료는 품질 문제가 불거져 LNG 수요가 몰리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LNG선 제조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국 조선사의 더욱 요청이 밀려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일본 조선사와 대만의 운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한국 조선사 빅3는 신규 선박 발주가 늘어나며 주가가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 조선사에 배를 맡겼다가 낭패를 본 대만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때 자국의 기술이 한국에 밀리지 않는다며 1988년에 대만 정부에서 한국산 군함을 구입하려고 하자 대만 정계와 언론, 학생들은 왜 당시 자신들보다 못 사는 한국에서 만든 군함을 사냐며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만은 국산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겠다며 맨 땅에 헤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기술 부족으로 한국 기술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조선사의 배를 샀던 대만 에버그린은 삼성중공업에 20척을 발주하며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대 운사 HMM은 그동안 적자와 부진을 이겨내고 이번 계기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을 늘리려면 운임이 올라야 하는데 다행히 코로나로 막혀있던 글로벌 해운 물동량이 회복되면서 운임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번 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운임이 상승되면서 훈풍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HMM은 국내 조선사가 건조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기에 밝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은 그동안 대만 에버그린에 계속 뒤처지고 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다시 순위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대만에서 건조된 700톤 어선의 진수식 중에 좌측으로 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만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고에 놀라면서도 앞으로 한국 선사에 배를 더욱 많이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해서 한국도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면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은 예상치 못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조선해양 산업의 새로운 혁신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